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과연 나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집에서 내 밥 해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내 인생 살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딱 그런 분이에요. 대구 외곽 작은 빌라에 혼자 사시는 67살 할머니. 국민연금 4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9천 원, 합쳐서 매달 75만 원이 전부예요. 통장에 현금은 8천만 원 있고요.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굶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후반부에 8천만 원을 어떻게 굴리고 계신지, 진짜 생활비가 얼마인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거 알면 여러분 노후 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 채널이 작지만 진심을 담고 있다는 걸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분을 처음 만난 게 작년 초가을이었어요. 대구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 단지 앞 벤치에서 혼자 앉아 계셨는데 손에는 재래시장 비닐봉지가 2개, 그 안에 두부 하나랑 콩나물이랑 파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뭔가 밝았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랄까? 그래서 여쭤봤죠. 혼자 사세요? 그랬더니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혼자가 편하지 뭐라고 하시면서요. 이름은 박순자 씨 67살이세요. 남편분은 13년 전에 먼저 가셨고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대요. 대구에서 오래 사셨는데 지금 계신 곳은 대구 외곽 쪽 작은 빌라예요. 24평, 자가예요. 남편이랑 오래전에 장만했던 집인데 그때 이 동네가 개발이 될 거라 해서 샀다가 결국 별로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한 것도 없고 그냥 딱 그 자리예요. 그래도 내 집이잖아요. 월세 걱정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이분한테 여쭤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월세 없는 것만으로도 나는 남들보다 훨씬 여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요즘 전세, 월세가 얼마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대구 외곽이라 해도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하려면 보증금이 어마어마해요.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게 이분 생활의 제일 큰 안정판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24평이라니까 되게 좁을 것 같죠? 근데 혼자 사시니까 전혀 안 좁아요. 거실에 1인용 소파 하나, TV 하나, 그리고 작은 원목 탁자. 딱 그 정도예요. 작은 화분 2개가 창가에 있고 손뜨개 바구니가 소파 옆에 놓여 있었어요. 침실은 따로 있고요. 욕실 하나, 부엌. 딱 혼자 살기에 맞춤인 구조예요. 부엌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냄새가 좋았거든요. 된장 냄새랑 들기름 냄새가 섞인 그 냄새요. 아, 이 집에서 밥을 제대로 해 드시는구나 싶었어요. 냉장고 열어보셔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열어주셨어요. 냉장고 안을 보니까요. 진짜 서민 냉장고예요. 된장통, 고추장통, 김치통, 계란 반판, 두부 한 모, 콩나물, 시금치, 냉동실엔 멸치랑 황태채, 그리고 직접 담그셨다는 깍두기. 딱 이 정도예요. 화려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뭔가 알차 보였어요. 이분이 한 달에 쓰시는 생활비를 여쭤봤더니 처음엔 좀 머뭇거리셨어요. 남한테 돈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다고요. 근데 이제 다 얘기해 주셨어요. 들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요. 국민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34만 9천 원이에요. 합치면 74만 9천 원, 75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여기서 나가는 돈을 살펴봐야 해요. 관리비가 먼저예요. 빌라 관리비인데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래요. 여름엔 에어컨 좀 쓰니까 8만 원까지 나온 적도 있다고요. 겨울은 난방비가 좀 나오는데 그래도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전기, 가스 따로 나오는 구조인지 여쭤봤더니 이 집은 관리비에 포함이 아니고 따로 나온다고요. 전기세는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가스는 겨울에 4만 원까지 나온 적 있다고요. 여름엔 2만 원 이하라고 하셨어요. 통신비는 알뜰폰 쓰신대요. 한 달에 15,000원짜리 요금제래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르신들 보면 자식들이 사준 최신 폰에 5만 원, 6만 원짜리 요금제 그냥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은 꼼꼼히 따져보고 직접 바꾸셨대요. 용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험은요, 암보험이랑 실비보험 2개만 남기셨대요. 합쳐서 4만 5천 원이래요. 남편 살아계실 때 같이 들었던 것들인데 사망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건 다 해약하셨대요.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보험에 돈 넣어봤자 뭐 하냐고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식비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더니 한 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그 말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진짜로요? 했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 혼자인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라고요. 이분이 장 보시는 걸 같이 따라가 봤어요.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세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작은 오일장이 서는데 거기 가시면 대형마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대요. 콩나물 한 봉지에 1,000원, 두부 한 모에 1,500원에서 2,000원, 시금치 한 단에 1,000원, 이런 식이에요. 과일은 잘 안 드신다고 해요. 비싸기도 하고 혼자 먹으면 다 못 먹고 버리게 된다고요. 대신 가끔 바나나 한 송이 사시는 게 전부래요. 바나나가 제일 가성비 좋다고 하시면서요. 고기는 한 달에 2~3번 드신대요. 삼겹살이나 닭다리 이런 거 작은 것 하나 사서 구워 드신다고요. 생선은 오히려 자주 드세요. 고등어 조림, 갈치 조림 이런 거 시장에서 반마리씩 사오면 싸거든요. 냉동 코너에서 동태 사시면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식들 볼 때 같이 밥 먹는 게 전부래요. 그때 자식들이 사줄 때도 있고 본인이 살 때도 있다고 하셨어요. 평상시에는 집에서 해 드시는 게 맛도 더 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하시면서요. 이분이 드시는 밥상을 하루 종일 봤어요. 아침은 되게 간단해요. 밥은 전날 해놓은 거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데워 드시고요. 된장국 끓이시고 김치 꺼내시고 아니면 달걀 후라이 하나 하시고 딱 이 정도예요. 빵이나 시리얼 같은 거 안 드세요. 그런 거 먹으면 배가 안 찬다고요. 한국 사람은 역시 밥이라고 하시면서요. 점심은 좀 다양해요. 전날 반찬 남은 거 꺼내서 드실 때도 있고 라면 끓여 드실 때도 있어요. 라면 자주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3~4번은 드신다고요. 라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은 그냥 맛있게 드신대요. 김치랑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공감이 됐어요. 저녁은 제일 신경 써서 드세요. 밥해서 국 끓이고 반찬 2~3가지 챙겨 드시는데 여기서 이분의 실력이 나와요. 반찬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계란조림 이런 거 한꺼번에 만들어서 4~5일 동안 드시는 거예요. 매일 요리하면 번거롭잖아요. 이분은 사흘에 한 번 반찬 만드는 날을 정해 놓으셨대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식비가 20만 원 좀 넘는다는 게 진짜예요. 절약이 아니라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소비량인 거예요. 억지로 아끼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만 사고 버리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매달 쓰시는 전체 지출을 한번 계산해 봐요. 관리비 6만 원, 전기가스 통신비 합쳐서 7만 원, 보험 4만 5천 원, 식비 23만 원, 그리고 기타 생필품이나 약값이나 이런 거 합쳐서 한 5만 원 정도. 다 더하면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연금이 75만 원 들어오고 50만 원 쓰시면 매달 25만 원이 남아요. 어떠세요? 이분이 매달 25만 원씩 쌓아두시는 거예요.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쓸 때가 생기면 쓰고 안 쓰면 그냥 쌓이는 구조예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오는데요. 현금 8천만 원 있는 거 어떻게 굴리고 계신지 여쭤봤어요. 이게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돈을 쪼개서 갖고 계신데요. 한꺼번에 어디다 넣어두면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대요.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수시 입출금 통장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으로 갖고 계세요. 갑자기 아프거나 큰 가전제품 바꿔야 하거나 이런 상황에 바로 쓸 수 있게요. 이게 비상금이에요. 그 다음 3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어요. 만기 1년짜리로요. 이자가 한 달에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이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자가 많을 때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금리가 별로 안 높다고요. 그래도 안전하게 갖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넣어놓고 나면 손 안 대게 된다고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쉽게 꺼낼 수 있으면 쓰게 되거든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아들한테 잠깐 맡겨놨다고요. 아들이 사업을 조금 하는데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분 생활에서 제가 제일 놀란 게 있어요. 병원비예요. 67이면 약도 많이 드시고 병원도 자주 가실 것 같잖아요. 이분은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시고 일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세요. 한 달에 병원을 2~3번 가시는데 주로 혈압약이랑 관절 때문에 정형외과 가신대요. 거기서 실비보험 청구하시면 대부분 돌아온다고요. 실비보험이 진짜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 다 해약하지 않고 실비만큼은 꼭 갖고 있는 거래요. 치과가 좀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치과는 보험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돼서 괜찮은데 만약 임플란트 해야 하거나 이런 상황 오면 그때 현금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비상금을 항상 여유 있게 갖고 계신데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따라가 봤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세요. 알람 없이 눈이 떠진다고요. 몸이 그렇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세수하고 아침밥 차려 드시고 밥 먹으면서 TV 뉴스 보세요. 그 다음에 빨래 있으면 하고 청소기 돌리고 이 정도 하면 오전이 가요. 오전 11시쯤 되면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세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으신대요. 날씨 좋을 때는 꼭 나가신다고요. 거기서 아는 이웃 할머니들 만나서 수다 떨기도 하고요. 이게 이분한테 사교 생활이에요. 돈 안 들고 건강에도 좋고 사람도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점심 먹고 나면 낮잠 좀 주무신대요. 30분에서 1시간요. 이게 낮에 몸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니까 억지로 버티지 않고 주무시는 거예요. 낮잠 자고 나면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오후엔 TV 드라마 보시거나
손뜨개 하세요. 손뜨개를 혼자 배우셨다고요. 유튜브 보면서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유튜브 배우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웃음이 났어요. 손뜨개로 손수건이나 수세미 만들어서 자식들 올 때 주신대요. 자식들이 그걸 되게 좋아한다고요. 저녁 먹고 나면 다시 산책을 짧게 나가시거나 집에서 TV 보시다가 9시, 10시쯤 주무신대요. 이게 이분의 하루예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분 얼굴에 걱정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외롭지 않냐고 여쭤봤어요. 이게 제일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외롭냐고 물으면 뭔가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대답이 되게 단호하셨어요. 외롭냐고? 뭐가 외로워라고요.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남편 살아있을 때 더 외로웠다고요. 남편이 말이 없는 양반이었는데 밥 먹고 나면 방에 들어가서 TV만 보고 같이 얘기 나누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때가 오히려 더 쓸쓸했다고요. 지금은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돼서 오히려 편하다고요. 이 말에 저도 뭔가 공감이 됐어요. 물론 힘든 날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프고 기운 없는 날, 밥 차리기 귀찮은 날, 그런 날은 좀 눈물도 나고 자식들 생각도 난다고요. 그럴 때는 자식한테 전화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생각났다고 전화하면 자식들도 반갑게 받는다고요. 뭔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전화 한 통하는 게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한다고요. 이웃 할머니들이랑도 가까이 지내세요. 공원에서 만나는 분들이랑 가끔 집에서 같이 밥 먹기도 하신대요. 아주 가끔이지만 그게 큰 위로가 된다고요. 혼자 차린 밥상 앞에 2명이 앉으면 왠지 더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이 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자식들이랑은 한 달에 1~2번 만나세요. 아들이 대구에 있어서 가끔 얼굴 비추고 딸은 부산에 있어서 좀 덜 보신다고요.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제일 편하다고요. 손 벌리면 나중에 눈치 봐야 하잖아요. 그게 싫다고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게 제일 당당한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 들을 때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다시 돈 얘기로 돌아가요. 아까 아들한테 3천만 원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여쭤봤어요. 돌려받기로 했냐고요. 이분이 좀 머뭇거리시더니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갚겠다고는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요. 이 부분이 진짜 현실이에요. 이분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자식한테 이렇게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식이 어렵다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 노후 자금이라면 진짜 조심해야 해요. 이분도 그 3천만 원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마음 한켠에 두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어쩌겠냐고 하시는데 그 말 뒤에 뭔가 씁쓸함이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깔끔한 은퇴 계획 다 짜놓고 자식한테 이렇게 한번 털리면 계획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렵다고 해도 빌려주는 건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줄 거면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을 만큼만 주셔야 해요. 이분이 지금 그게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8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도 이분이 대단한 게요. 그 3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2천만 원 비상금이랑 3천만 원 정기예금이 있잖아요. 매달 25만 원씩 추가로 쌓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어요. 집도 내 거니까 쫓겨날 일도 없고요. 이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뭔지 여쭤봤어요.
돈이 떨어지는 게 두렵냐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돈보다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게 무섭다고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뇌졸중 같은 거 오거나 그럴 때 혼자면 어떡하나 싶다고요. 그래서 주변 이웃 할머니랑 하루에 한 번은 꼭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를 나눈다고요. 요즘 시니어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답장 안 오면 직접 찾아가 보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방식이에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특별한 건 없으세요? 비싼 건강식품 드시는 것도 없고요. 매일 걷는 거, 집에서 밥 해 먹는 거, 적당히 주무시는 거. 이게 전부래요. 영양제는 2가지만 드신대요. 관절에 좋다는 거 하나, 칼슘 하나 2개 합쳐서 한 달에 2만 원 정도래요. 비싼 홍삼이나 이런 거 자식들이 사줄 때 받아 드신다고요. 돈 내고 살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이분이 저한테 가장 강조하신 말이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요. 나이 들수록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행복하다고요. 예전엔 잘 먹어야 하고 좋은 옷 입어야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프지 않고 밥 잘 먹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래요. 이게 이분이 30년 사신 뒤에 내린 결론이에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돈이 많으면 물론 좋죠. 그런데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75만 원 갖고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집 있고 건강 있고 친구 있으면 그게 다야 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분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분이 후회하시는 것도 여쭤봤어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저축할 걸,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납부할 걸,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40만 원인데 50만 원만 됐어도 훨씬 좋았을 거라고요. 국민연금은 많이 오래 낼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게 많아요. 이걸 젊을 때 알았으면 더 납부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건강을 좀 더 일찍 챙길 걸 하신대요. 50대 때 무릎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그때 바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미뤘대요. 그게 지금 고관절까지 영향을 줬다고요. 아프기 전에 병원 가는 게 아프고 나서 가는 것보다 훨씬 싸고 덜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이분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혼자 사시는 게 행복하냐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창밖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예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 아침에 눈 떠서 내 집에서 내 밥 해 먹고 오늘 하루 건강하면 그게 행복인 거더라고. 그게 다야. 이분의 말이에요. 제가 이분 만나고 나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노후가 편한 게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게 불행인 거예요. 이분은 그걸 아세요. 75만 원으로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물론 이분한테도 불안은 있어요. 아들한테 빌려준 3천만 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기초연금이 나중에 바뀌면 어쩌나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불안을 갖고도 살아가는 법을 아는 분이에요.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옆에 두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분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월세 없는 집 한 채, 실비보험, 비상금, 알뜰폰, 재래시장 장보기, 매일 걷기. 이게 이분이 75만 원으로 사시는 비결이에요. 대단한 재테크 기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연금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나 걱정되시는 분들,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 두렵신 분들.
이분을 보면서 뭔가 숨이 좀 트이지 않으셨나요? 이 정도면 살 수 있구나. 내 집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요. 오늘 박순자 씨 이야기 어떠셨어요? 현금 8천만 원에 연금 75만 원으로 대구 외곽 24평 빌라에서 혼자 사시는 67 할머니. 화려하지 않아요. 넉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딱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내 집, 내 건강, 내 이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오늘 영상 보시고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현금이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출이 얼마인지. 이걸 종이에 써보면 생각보다 가진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이분처럼요.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달 처음으로 혼자 통장을 열어봤을 때 그 느낌. 숫자는 거기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돈으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 건지, 한 달에 뭘 얼마씩 써야 하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남편 있을 때는 우리 살림이었는데 이제는 내 살림이 된 거고, 그런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 딱 그 상황이야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은 60대 여성분들이 혼자 살 때 실제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항목 하나하나 진짜 숫자로 짚어드릴 거예요. 막연하게 많이 필요하겠지가 아니라 실제 식비부터 의료비, 경조사비까지 전부 꺼내 놓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딱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잠깐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솔직하게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 중 혼자 사는 분의 비율이 무려 36%예요. 셋 중에 하나가 혼자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계청 생명표 기준으로 60대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이미 86세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혼자가 되셨다면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20년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을 앞에 두고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불안하다고 하세요. 왜 막연하냐면 구체적인 숫자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그걸 같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딱 1년 그 시간이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 돈 문제로도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정숙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하던 보험 납입이며 자동차 보험 갱신이며 관리비 이체 설정이며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혼자 챙기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나갔어? 하고 깜짝 놀란다고요. 내가 쓴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이 줄어있는 느낌, 그게 처음에는 정말 무섭다고 하셨어요. 맞죠? 충청도에 사시는 김순분 어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편 있을 때는 고지서가 와도 여보, 이거 좀 봐줘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자기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냥 지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무게가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목별로 하나씩 다 꺼내 볼 거예요.
현실 숫자 그대로요. 먼저 식비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사니까 식비가 반으로 줄었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살면 식비 효율이 더 떨어지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식재료가 소량 단위로 팔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부 한 모 사도 혼자서 한 번에 다 못 먹고 배추 한 포기 사도 혼자서 다 쓰기 전에 물러지고 요거트 한 팩 사도 유통기한 안에 못 먹어서 버리게 되고 이게 한 달, 두 달 쌓이면 은근히 낭비가 생겨요. 그리고 혼자라서 요리 의욕이 떨어지는 것도 솔직한 현실이에요. 남편이랑 같이 밥 먹을 때는 뭐 해줄까 하면서 정성을 들였는데 혼자 먹을 거 만들자니 귀찮아서 대충 라면 하나 끓이거나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게 건강에는 정말 안 좋아요.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2023년 기준을 보면 60대 이상 1인 가구 여성의 월 평균 식비가 약 27만 원에서 36만 원 사이였어요. 근데 이게 외식을 전혀 안 하고 집밥만 먹었을 때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자녀나 손주랑 외식 한 번, 오랜 친구랑 점심 한 번, 경로당에서 회비 내고 같이 밥 한 번 이러다 보면 쉽게 40만 원을 넘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식비는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 기준으로 검소하게 드시면 30만 원, 사회생활 유지하면서 보통 수준으로 드시면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를 잡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영양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라면이나 김치 하나로 때우면 절대 안 돼요. 단백질 챙기고 칼슘 챙기고 근육 유지해야 나중에 근감소증 오는 걸 늦출 수 있어요. 60대 이후로 근육이 매년 약 1%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비를 너무 아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오히려 더 비싸게 먹히는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식비에서 무리하게 줄이려다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 의료비로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주거비로 넘어가 볼게요. 주거비는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한데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자가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랑 월세로 사시는 경우예요. 먼저 자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관리비만 해도 보통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여름 겨울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봄 가을에도 10만 원 내외는 나와요. 여기에 도시가스, 수도세, 전기세 따로 또 나오고요. 혼자 살면 사용량이 줄기는 하지만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전기세 기본 요금이 최소 1만 6천 원이고 가스도 기본 요금이 있어요. 거기에 재산세도 1년에 한두 번 나오죠. 이걸 월 단위로 나눠보면 자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주거 관련 비용이 한 달에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나온다고 보셔야 해요. 혹시 방 2칸, 3칸짜리 아파트를 혼자 쓰고 계신다면 작은 집으로 줄이는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큰 집을 혼자 유지하는 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청소나 관리도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75세 이상이 되면 큰 아파트 청소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주제는 나중에 따로 더 깊이 다루겠지만 오늘은 일단 현실 비용 얘기를 계속할게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서울이나 수도권 기준으로 방 하나짜리 소형 오피스텔 또는 원룸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대 40만 원에서 55만 원 수준이에요.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 전세나 반전세로 가면 당연히 더 올라가고요. 지방이나 중소도시라면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에도 나오지만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를 같이 고려해야 하니까 무조건 싼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에 관리비, 공과금 더하면 월세 사시는 분은 주거비만 60만 원에서 80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리해보면 주거비는 자가 소유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월세라면 6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으로 잡으셔야 현실적인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항목, 의료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플 때 얼마나 아프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60대 여성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이에요. 이 네 가지가 60대 이상 여성 만성질환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여성의 외래 진료 횟수가 연평균 30회 이상이에요. 한 달에 2번 이상 병원 간다는 거잖아요.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병원을 꼭 가야 해요. 혈압약, 당뇨약은 한 달치씩 받아야 하니까 매달 외래 진료가 기본이고 3개월에 한 번 혈액 검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이게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매달 2만 원에서 5만 원씩은 꼭 나와요. 여기에 치과, 이게 진짜 복병이에요. 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넘고 틀니에도 틀니 종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들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평생 2개까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 부담이 개당 30만 원 이상은 해요. 게다가 임플란트가 2개로 끝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치아가 하나씩 빠지기 시작하면 몇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60대부터는 매년 치과 관련 비용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적립해 두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만큼 현실이에요. 안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노화는 기본이고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해요.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어느 정도 되지만 렌즈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져요. 정형외과도 있어요. 무릎 연골, 허리 디스크, 어깨 이런 것들이 60대부터 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주사 맞거나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것도 다 돈이에요. 실손의료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의료비 충격이 덜하긴 해요. 근데 실손보험도 60대 이상이 되면 갱신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서 한 달에 7만 원에서 10만 원씩 보험료가 나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보험을 유지하자니 보험료가 아깝고 해지하자니 막상 아팠을 때가 무섭고 이 딜레마 여러분도 느끼시죠? 현실적인 월 의료비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 물으면 평소에 특별히 아프지 않은 다른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약간 포함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근데 치과, 안과, 정형외과, 한방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연간 평균을 내보면 60대 여성 기준으로 연간 의료비가 평균 180만 원에서 280만 원이 나와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5만 원에서 23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평균이에요. 수술이나 입원이 한 번 생기면 이 금액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의료비는 월 20만 원을 기본으로 잡고 따로 의료 예비비를 매달 10만 원씩은 모아두시는 걸 권장해요. 그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아프면 더 무서워요. 2배로 무섭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나 아파하면 같이 병원 데려가주고 수술 동의서도 같이 사인해주고 병원 복도에서 기다려주고 퇴원하면 집에서 돌봐줬잖아요.
혼자가 되면 그 모든 걸 혼자 해야 해요. 병원 예약도 혼자, 수술 결정도 혼자, 퇴원 후 집에서 회복도 혼자, 밥도 혼자 차려 먹어야 하고요. 그 외로움이 병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사회적 고립이 면역력을 낮추고 회복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60대 여성 혼자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이 곧 돈이거든요. 진짜로요. 자, 교통비와 통신비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비교적 예측하기 쉬운 항목이에요. 교통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신다면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가 적용되니까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버스, 택시, 가끔 고속버스나 기차 이런 거 타다 보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은 나와요. 지방에 사신다면 대중교통 인프라가 약하니까 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차 유지비가 꽤 커요. 자동차 보험, 유류비, 주차비, 정기점검까지 차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잡아야 해요. 대중교통 위주로 사신다면 교통비는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잡는 게 현실적이에요. 통신비는 요즘 시니어 전용 알뜰 요금제가 많이 나와 있어서 잘만 선택하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랑 영상통화 자주 하고 유튜브 많이 보시고 카카오톡 많이 쓰신다면 데이터가 꽤 필요하기 때문에 5만 원에서 6만 원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현실적으로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잡으시면 돼요. 문화여가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있어야 삶이 삶이지. 이게 없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신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이건 삶의 질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강 문제이기도 해요. 외부 활동이 없으면 우울증 오기 쉽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사회적 연결이 노인 인지 건강의 핵심 요소라고 지목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 커뮤니티, 이런 곳에 꼭 나가셔야 해요. 다행히 많은 공공시설에서 무료나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문화비가 많이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친구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끔 영화 한 편 보고 명절이나 생일에 자녀 손주 선물 사고 가끔 여행 한번 가고 싶죠. 이게 다 돈이에요. 소소하게 용돈처럼 쓰는 문화여가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돼요. 이 정도는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너무 아끼면 삶이 너무 쓸쓸해지고 그게 또 건강에 안 좋고 결국 의료비로 돌아와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예상 못하고 허를 찔리는 항목 이야기를 할게요. 경조사비와 예비비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언제 얼마나 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친척 결혼식, 장례식, 친구 생일, 이런 것들이 60대가 되면 오히려 더 잦아져요.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지인들 중에 투병하는 분들도 생기고 경조사비가 한 달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떤 달은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이 나가는 달이 있어요. 장례식장 3번 다녀오면 그 달 경조사비만 15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달에는 다른 지출도 있으니까 그게 버거워지는 거죠. 예비비는 더 무서워요. 세탁기 고장, 보일러 수리, 가전제품 교체, 집수리, 이런 것들이 한 번 터지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게 나가기도 해요. 보일러 하나 교체하면 100만 원은 우습게 넘거든요.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10년 이상 쓰면
언젠가는 바꿔야 하고 그때 한 번에 돈이 팍 나가요. 냉장고 교체하는데 80만 원에서 120만 원, 세탁기도 50만 원에서 80만 원. 이게 한 해에 두 가지가 겹쳐서 나가면 그달 통장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로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따로 적립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게 보일러 수리비나 가전 교체 때 큰 숨통이 되줘요. 그러면 이제 다 합산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항목들을 더해보면 이렇게 돼요. 식비 40만 원, 주거비자가 기준 25만 원, 의료비 20만 원, 의료예비 적립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4만 원, 문화여가비 1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예비비 적립 10만 원. 이걸 다 더하면 144만 원이에요. 반올림해서 약 150만 원. 이게 60대 여성이 자가에서 혼자 사는 최소 생활비, 딱 버티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좀 더 여유 있게 살려면, 그러니까 가끔 여행도 가고, 손주한테 용돈도 주고, 친구들이랑 저녁도 가끔 먹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고, 가끔 옷도 한 벌 사고,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필요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 집 있는 분 기준으로 그래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월세 50만 원 정도를 더해야 하니까 최소 200만 원 이상 여유롭게 살려면 250만 원에서 270만 원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와? 이 질문 자연스럽게 나오시죠? 국민연금공단 2023년 통계를 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이 약 62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성 수급자만 따로 보면 이보다 훨씬 낮아요. 여성들은 직장 생활 기간이 짧거나 경력 단절이 있거나 전업주부로 사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60대 여성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인 경우가 많아요. 아예 국민연금이 없으신 분들도 적지 않고요. 기초연금은 어떠냐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최대 월 33만 4천 원이에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합해도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산한 최소 생활비가 1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매달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금액을 어디서 채우냐? 이게 진짜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저축이나 예금 이자로 충당하고 어떤 분들은 퇴직금으로 만든 정기예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고 어떤 분들은 자녀한테 생활비 보조를 받기도 해요. 근데 저축 이자는 원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1억을 예금해 놓고 이자 300만 원씩 받으면 좋지만 그 1억이 10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보장이 없고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자녀한테 기대는 건 자녀도 힘들고 본인도 눈치 보여서 편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해야 할 준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노후 소득 파이프라인. 개인연금이든 즉시연금이든 주택연금이든 이 중에 하나라도 내 이름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해요. 주택연금은 집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한 옵션이에요. 본인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건데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60세에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매달 약 7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70세에 시작하면 더 올라가서 같은 집으로 약 10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오고요. 집이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이 노후 소득의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아직 고려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시길 권해요. 이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개인연금 저축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넣어두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60세에 시작해서 70세까지 10년을 부으면 그것도 절대 작지 않아요. 매달 50만 원씩 10년이면 원금만 6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수익이 붙으면 더 커지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늦은 거예요. 지금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녀한테 모든 걸 의지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오히려 가정 화목에도 좋아요.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전세 사기, 대출이자, 양육비, 그 짐을 지고 있는 자녀들한테 엄마 생활비까지 얹으면 그 관계가 서서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생활비는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나한테도 자녀한테도 더 행복한 길이에요. 진짜로요. 자, 지금까지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꺼내봤어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예비비까지 더해보면 최소 150만 원, 여유 있게 살려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알고 나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막연하게 무서운데 알면 준비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 통장 내역을 한 달치만 꺼내서 뭐에 얼마 썼는지 항목별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공책에 연필로 써도 돼요.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그게 노후 준비의 진짜 첫걸음이에요. 남편이 먼저 가고 난 뒤의 삶이 쓸쓸하거나 막막하거나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드실 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해요. 혼자지만 준비된 혼자는 강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을 실제로 신청하면 나이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3억, 5억, 7억 직감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꼭 보러 오세요.